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킬 스튜디오의 라큐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하면요. 지인분과 함께 카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카페에 예쁜 풍경이 있는 카페였어가지고 저는 카메라를 가져왔던 상태여서 카메라를 열고 설정 맞추고 이러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그 지인분은 아이폰을 딱 열어서 어플만 딱 켜가지고 계속 여러 장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분이 말씀하신 게 역시 핸드폰이 짱이야, 편의성이 짱이라고 하시는데, 확실히 그 지인분이 여러 번 찍고 있을 동안 저는 최대한 빠르게 세팅을 했지만 그래도 따라잡을 수 없는 타이밍이죠. 그러다 보면은 눈앞에 예를 들어 새를 찍는다거나 브이로그 같은 걸 찍을 때 포착해야 되는 그 순간에 타이밍이 흘러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편의성적인 면에서는 카메라가 핸드폰을 절대 이길 수는 없는데, 브이로그나 여행을 가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짝 무겁고 귀찮지만 카메라를 들고 좀 더 퀄리티 있는 화질이 좋은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하시면 카메라를 들고 갈 거고, 요즘 뭐 핸드폰 화질 진짜 좋잖아, 그냥 편한 게 짱이지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사이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화질이 어느 정도 되면 편의성을 택할 거야 하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으면 어쩌지? 좀 불편하더라도 카메라를 가져가야 돼.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가져간 상황일지라도 최대한 설정에 있어서 최대한 사용자가 건드리지 않고 웬만해선 다 오토 모드로 해놓은 다음에 카메라와 핸드폰의 화질을 한번 봤습니다. 핸드폰은 아이폰 15 플러스고요.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와 카메라도 화이트 밸런스 오토, ISO 오토, 노출 모드도 프로그램 P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동시에 한번 같이 찍어봤습니다. 자, 지금은 먼저 대낮에 셀피 모드로 해가지고 촬영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은 지금 전면 카메라로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찍고 있고, 카메라도 24mm로 해서 조리개 9로 하고 ISO 오토로 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풍경과 색감, 화질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떨방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에서는 ISO가 오토로 해서 자동 노출을 잡아주고 있는데, 자동 노출 지금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어보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화각이. 이렇게 누가 더 피부톤을 또 예쁘게 잡아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간에서의 핸드폰 전면 카메라와 카메라 비교를 한번 보셨는데요. 두 개의 화질을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피부톤을 그냥 후보정 없이 이거를 바로 쓰고 여기에 그냥 자막만 입힌다, 컷 편집만 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화질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카메라가 우위이긴 한데, 그래도 의외로 핸드폰을 생각보다 제가 얕잡아 봤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화질이 충분히 괜찮고, 일단 정보 전달, 주위 사물에 뭐가 있고 난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확실히 정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브이로그나 어떤 여행 영상의 기본적인 역할은 수행하고 있는 거고, 저는 색감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더 예쁘게 피부톤을 잡고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예쁘게 잡아주는 거는 당연히 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승자고요. 근데 이거를 들고 촬영할 때 확실히 카메라는 무겁긴 무거워요. 렌즈가 가벼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성분이라면 이 미러리스 카메라로 들고 찍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어느 정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파와서 오른손으로 했다가 왼손으로 했다가 팔을 계속 바꿔가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주간의 화질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야간에 찍은 것, 좀 저조도의 상황에서 찍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한번 저조도 상황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는 최대 개방 2.8에 지금 ISO가 거의 10,000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둘이 봤을 때 노이즈나 그런 색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감상 ISO가 아무리 많이 올라갔어도 또 센서가 더 큰 카메라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지금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이런 차 안입니다. 차 안에서 찍을 때는 확실히 둘 다 어두워서 노이즈나 지금 화질이 엄청 이제 열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을 켜면, 자, 이렇게 불을 켰을 때 이 정도 차 안에서 뭐 여행이나 유튜브 영상을 찍어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불을 끄면 이 정도의, 지금 이게 마포 센서가 ISO 좀 최고 12800으로 올려놔서 조리개 2.8에 셔터 앵글도 357도로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12800에 조리개 2.8, 이 상태에서도 어떠신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조도라고 카메라가 또 빨간 불빛을 이렇게 켜졌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아주 빨갛죠. 이 상태에서 다시 불을 켜면, 자, 이 정도의 색감과 저조도 AF. 주차장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미러리스의 아무리 마포라도 이 마이크로 포 서드의 센서 크기가 아이폰이 15 플러스의 센서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노이즈도 더 적고 화질도 덜 소프트해지고 더 선명합니다. 아이폰은 주간에서는 확실히 좋은데요, 빛이 적은 환경에서는 핸드폰의 화질이 많이 뭉개진다.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은 확실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핸드폰이나 카메라나 노이즈 리덕션은 걸지 않은 채로 이렇게 원본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실내의 어두운 환경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실내에서도 저조도나 색감적으로 핸드폰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으신지 한번 보면 좋겠고요. 실내에서도 완전 어두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완전 프로그램 모드라서 셔터 앵글도 357도에 조리개 2.8, 그리고 ISO는 4000까지 갔고요. 이 상태에서도 핸드폰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는지.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빛이 어느 정도 꽤 있을 때는 그래도 핸드폰도 화질이 꽤 방어를 하는데, 더 어두워지면 엄청 소프트해지고 화질도 열화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의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눈이 왔을 때 쨍쨍하진 않지만 그래도 낮에 후면 카메라를 해서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핸드폰을 들고 한쪽에는 우산을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랑천은 완전 이렇게 겨울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화질이나 화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핸드폰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화질인지, 그리고 핸드폰만으로 충분한 화질인지. 색감적으로나 화질적으로나 더 괜찮은 건 미러리스인데, 아이폰도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 개인 취향이 갈리게 될 것 같아요. 개인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거냐. 저였다면, 제가 만약 브이로그, 여행, 저를 위주로 하는 그런 여행 영상을 찍을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아이폰의 화질을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영상을 볼 때는 컨텐츠가 뭐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데, 저는 제 영상을 볼 때는 자기 검열이 엄청 심해져서 이 화질은 안 돼, 이 색깔로는 안 돼, 그런 쓸데없는 잣대가 생겨버려서 이거를 깨보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영상이나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찍을 때는 핸드폰이나 액션캠 같은 류보다는 저는 이런 최대한 미러리스 정도의 급에서 가벼운 렌즈, 그리고 넓은 화각 이런 거를 택해서 어떻게든 좀 더 화질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진짜 정말 취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손떨림 방지겠죠. 핸드폰은 워낙 손떨림 방지가 잘 되는 걸로 유명하고, 미러리스 쪽에서는 제일 최강인 이 마포의 손떨방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들고 살짝 띄워볼게요.
이렇게 뛰었을 때 손떨방도 한번 보시고요. 한 번 더 뛰겠습니다. 자, 이렇게 뛰었을 때 손떨방이 어떤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폰 전면 카메라로 했을 때 손떨방을 한번 보셨습니다. 어떤 타이밍에선 오히려 센서 크기가 더 큰 미러리스가 손떨방 방어가 더 좋을 정도로 손떨림 방지는 둘 다 훌륭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풀프레임 쪽으로 가면은 미러리스가 더 센서가 큰 풀프레임 쪽으로 가면 손떨림 방지가 더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파나소닉 S5 마크2나 뭐 그런 라인으로 가도 손떨림 방지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브이로그 여행용 그런 손떨방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이폰의 후면 카메라 그리고 액션 모드를 켰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 손떨림 방지를 하이 모드로 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잠깐 뛰겠습니다. 손떨림이 누가 더 잘 뜨는지. 자, 이걸 봤을 때는 확실히 아이폰의 그 액션 모드가 진짜 무슨 과장 보태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야? 달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손떨림 방지가 정말 잘 됩니다. 이 미러리스는 어찌됐든 이 손떨림 방지는 약간의 좀 주변부의 왜곡을 주기 때문에 뭔가 이질감이 들 수는 있으나 그래도 확실히 손떨림 방지가 되고요. 그런데 액션 모드를 키면 이상하게 좀 더 화질의 열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러리스도 열화가 생기지만 그래도 체감이 너무 심하게 될 정도의 뭐 열화가 된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이런 주간의 상황에 손떨림 방지를 보셨다면 한번 좀 더 어두운 상태에서 손떨림 방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괜찮은가? 여기서도 한번 띄워볼게요.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주도 상황에서 이렇게 뛸 때 이게 어두운 상태에서 핸드폰 화질이 열화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뛰니까 아이폰은 좀 뛸 때 화질이 막 희미해질 정도로 열화가 심해지고,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는 뛰는데도 불구하고 뛰면서 저조도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방어가 참 잘 된다. 화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손떨림 방지나 방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셨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화질을 선택할 거냐 가벼운 무게를 선택할 거냐, 이 두 가지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다 옳은 선택이 될 거고, 본인의 자기만족에 후회만 없다면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라면 제 영상에 있어서는 기준이 엄격해져서, 화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서 아이폰으로 뭐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을 못 찍어 오면 컴퓨터로 확인을 했을 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뭐 해외여행을 가서 찍어 왔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비스무리한 깨끗한 화질, 그 추억을 핸드폰으로 찍어 오면 어찌됐든 미러리스보다 화질은 떨어지기 때문에 색감적으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좋은 걸로 찍어 올 걸, 힘들더라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를 가더라도 찍어 올 때는 카메라를 들고 갈 거고요, 좀 렌즈를 최대한 가벼운 렌즈를 가져가거나 바디에 있어서도 가벼운 바디로 갈 것 같아요. 뭐 해외 간다고 블랙매직 6K 프로 이런 거를 들고 가면 정말 짐이 되겠죠. 짐과 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는 안 가져갈 거고요.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를 최대한 가벼운 세팅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거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ISO 그런 거는 다 오토로 해둔 채로 찍을 거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거를 보시면서 본인의 좀 선택이 어느 정도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고 화질이냐 편의성이냐, 아니면 아이폰 화질로도 본인 기준엔 너무 충분하다 싶으면 핸드폰으로 가는 거고요, 본인의 기준에 있어서 핸드폰 화질 너무 별로야, 나는 좀 더 무거워지더라도
무조건 미러리스 카메라를 갖고 갈 거야.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킬 스튜디오의 라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